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인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어머님 전화 주신 곳은 어디신가요? 아, 서울이고요. 서울이시고요. 네. 네, 어떻게 본인이 불편하십니까? 네. 예, 키와 몸무게 연세는요? 154, 52, 예. 10kg. 정확치는 않아요. 요새 좀 불어서. 아, 그러셨어요? 재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원장님께 불편한 점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 첫째로 일어날 때 아침에 네. 물론 종일 거의 그런 느낌이 있기는 해요. 네. 그런데 손가락이 이렇게 주먹이 바로 안 쥐어지고요. 예. 이렇게 이제 몇 번 시동을 걸고 나서는 부드러워져서 이제 괜찮은데 네. 그게 종일 기본적인 베이스는 쭉 있거든요. 네. 아주 그 강도가 아침이 가장 심한 거 외에는 네. 계속적으로 있고요. 예. 손목, 팔꿈치, 어깨 이런 데 관절 쪽에 네. 힘도 없고 어느 때인가부터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서서히겠지만 지금 얘기로는 이제 어느 순간 딱 지나가니까 계속 그 왜 어떤 경우에는 병 마개 같은 것도 네. 그 일상적인 거잖아요. 네. 그게 안 될 때도 있었고요. 예. 하고 팔꿈치 무릎 소리가 특히 많은데 네. 팔꿈치 소리가 더 많이 그건 20대 때부터 많이 그랬었던 거라 그냥저냥 뭐 지나갔는데 네. 요즘은 더 많이 나는 것 같고요. 네. 하고 어깨가 그 50견이 양쪽으로 왔다 갔다 했었어요. 네. 지금은 그 거의 그 뒤쪽 등으로 손 이렇게 올리는 거 있죠. 네. 네. 그게 오른쪽이 더 안 될 뿐이지 나머지는 이제 어느 정도 거의 80, 90%는 자유롭게 되는 편이고요. 네. 하고 예전에는 발가락까지 그런 그 경직 내지는 뭐 이렇게 지나거나 이런저런 느낌들이 많았었는데 네. 요즘 그거는 없어진 것 같고요. 네. 특별히 엄지 발가락이 오른쪽이 그랬었는데 그것도 없어졌고요. 네. 그리고 목이나 어깨 이제 그 허리하고 다리, 무릎 이런 거 네. 그 조금 이렇게 서 있거나 일하느라고 뭐 주방 같은 데나 일상적인 건데도 그러면 이렇게 막대기처럼 네. 뻣뻣해지고 너무 웃겨서 제가 물론 나이가 50대 접어들었으니까 네. 뭐 그렇다고 늘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저도 그냥 그런 쪽으로 자꾸 이렇게 미루기는 했었지만요. 네. 근데 너무 심하게 급작스럽게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운동을 거의 제로 상태고요. 안 하신다고요? 네. 운동은? 네. 어머님 지금 생리 마지막으로 하신 건 언제입니까? 그게 아마 네. 그럴 거고요. 네. 그 정기 검진 때 예. 뭐 금방 한 20일 후에 있겠습니다. 생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전혀 그 이후로는 없었어요. 네. 아마 2008년 같습니다. 3월. 지금 쭉 이제 여러 증상들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런 증상으로 어떻게 치료를 해보려고 병원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직이요. 제가 게으르기도 하고 시간도 뭐 마땅치도 않고 해서 지금 네. 이제 시간은 되는데. 제가 이 류마티스 질환 관절 쪽으로 네. 진료를 주로 하는 걸 알고 전화를 하셨나 봐요, 어머님은? 지난주에 급작스럽게 들어서 문득 그 거의 중반 이후에 들어서 네.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스케줄을 비우고 일부러 기다렸다가 그러셨어요? 네. 그날 전화 통화가 안 된다고. 이게 제가 이제 하루에 제일 많이 만나는 이제 분들이 류마티스 질환 환자분들인데, 네. 주로 지금 전화 주신 어머님 같은 증상들을 이제 제가 하루 종일 듣는 증상이에요, 사실은. 지금 말씀해 준 증상들이요. 네. 이제 어머님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가시면요. 네. 이제 류마티스 내과에서 진료를 할 수도 있고, 네.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혈액 검사라든지 엑스레이 검사, 뼈, 네. 보온 스캔 검사라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검사들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지금 가서 일상생활은 지금 다 하시기 때문에 아직 아주 심각한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병원 가서 검사했을 때 혈액 검사상 정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정도 상태에서는요. 네. 염증 수치가 높게 나올 수도 있고, 류마티스 인자가 음성으로 나올 수도 있고 양성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전 정기 검진에서는 다 정상. 네, 그러니까 지금 정상으로 나오셨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상으로 나왔는데 지금 증상들이 여러 관절 부위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특징적인 게 아침에 뻣뻣한 겁니다. 손이 안 쥐어지는 거. 네. 주먹을 몇 번 이렇게 잼잼 해줘야지 뻑뻑한 게 풀어지면서 주먹이 쥐어지는 건데,
이게 류마티스 질환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 손가락 부위 관절의 조조강직, 아침에 뻣뻣하느냐 여부입니다. 네. 그래서 검사상으로 정상이더라도 지금은 류마티스 관절 증상의 초기 증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일단 예, 검사상으로 혈액 검사상 정상인 류마티스 증상입니다. 이런 경우는 혈액 검사상, 방사선 검사상 정상이더라도 네. 증상이 심한 분들도 있어요. 간혹은요. 근데 지금 어머니 같은 경우는 무릎하고 팔꿈치에서 소리가 나면서 20대 때부터 네. 관절이 약한 겁니다. 지금 그건 보면요. 요새 이제 급작스럽게 작년부터 예. 네. 관절 안 좋은 건 작년부터 확연히 느끼고 예. 있거든요. 근데 소리는 전에도 컴퓨터 작업을 좀 많이 해서 아, 그렇다고 그러세요? 해서 그 오른쪽 중지 중간 마디에 이렇게 네. 볼록 옆으로 물컹한 게 튀어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건 언젠가요? 그게 2002-3년도인데 엄청 작업을 많이 할 때라서. 그게 이제 여기 엄지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의 둘째 마디인데요. 네네. 전형적인 이제 관절 증상 나오는, 네. 잘 나오는 부위예요. 네. 그래서 지금 병막의 뚜껑이라든지 치약 뚜껑 같은 거 열 때 좀 네. 불편한 걸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기에. 정말 안 될 때가 예,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건 어느 때인가부터 그 타자를 좀 쉬었더니 이제 들어갔는데 예, 그 이후로 오른쪽 첫마디가 계속 통증이 있고 누가 악수 꽉 예. 쥐을 때 되게 아프거나 그러는데 지금 또 그게 사라지고 왼쪽 첫마디가 거의 이렇게 엄지가 아니 다 중지 중지 다. 네, 중지 가운데가 왔다 갔다 그 좌측 우측이 번갈아 아프다가 네. 지금은 그게 우측은 거의 없어지고 좌측 첫마디만 이렇게 볼록이 아니라 뼈가 굵어진 걸로 확연히 보이거든요. 네, 그럼 거기만 가장 통증이 있어요. 네, 거기 이렇게 붉어지면서 물집처럼 튀어나온 경우도 있고요. 아니요, 물집처럼은 예전 우측 중지만 있었다가 사라진 지 꽤 됐고, 네, 지금은 왼쪽 첫마디만 뼈째 아예 이렇게 양쪽으로 그래갖고 좀 손이 넓어졌어요. 예. 확실하게. 지금 그래서 증상이 여기가 거기만 나왔다가 통증이 있어요. 절로 나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지금 네. 중요한 거는요, 어머니. 네. 목, 어깨, 팔꿈치, 손가락. 그러니까 목부터 네. 목으로 어깨를 지나서 팔꿈치, 손목으로 내려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목에서 어깨를 지나서 팔꿈치, 손가락 끝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십견 증상이 있는 걸 봐서도 어깨랑 목이 좀 뻣뻣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는요. 네, 50경 왔다 갔다 예. 해서 재작년에 없어졌고요. 지금은 다 없어졌고요. 네. 목은 요 지난주부터인가 이렇게 우측 목에서 갑자기 좀 안 좋더니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통증이 지금도 있고요. 네. 그 목이 좀 아주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하더니만 그러고 견갑골통이라 그러나요? 그건 예. 지속적으로 계속 있어요. 무슨 담처럼 가끔 느낄 때도 있고요. 한 번도 뭐 그런 걸 진단을 받아본 적은 예. 없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지금 그래서 증상이 아주 많잖아요. 예. 갑자기 생겨갖고 증상이 아주 많은데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요.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네. 지금 정도 상태에서는 잘 치료하면은 혈액 검사상으로도 정상이기 때문에 증상이 잘 가라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 잘 치료를 해야 돼요. 아, 운동체로 불면증, 그다음에 식사 너무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그 삼박자도 마찬가지고요. 네, 지금 일단 잠을 좀 주무셔야 됩니다. 일찍요. 지금 보면요. 제가 전화로 음성만 들어봐도 말씀하신 거 네, 매사 아마 한 가지를 하시면은 열심히 하실 걸로 보여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좀 쉬어줘야 되고 네. 잠을 좀 주무셔야 되고 중요한 건 목하고 어깨 등까지 연결되는 척추가 네. 반듯해져야 됩니다. 아, 그게 삐뚤어졌어요. 예, 그게 많이 휘었을 가능성이 높고 뒷목 있는 데가 튀어나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뒷목, 어깨에서 네. 팔꿈치, 손목, 손가락까지 다 신경이 내려가기 때문에 다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뒷목하고 네. 어깨 쪽을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뒷목을 이런 경우를 제일 빨리 치료해 주는 거는 턱관절 균형을 맞춰주는 게 제일 빠르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저한테 오시는 류마티스 환자분들 90% 이상이 턱관절 균형 치료를 해서 목하고 어깨를 바로 잡아주면은요. 네. 그러면 어깨부터 팔꿈치, 손가락으로 통증이 가라앉고 붓기가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턱관절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아,
턱이요. 턱 관절이 목뼈 1번, 2번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네. 근데 2번 목뼈가 축추라 그래서 척추 전체를 움직여요. 그래서 턱 관절 균형을 맞춰주면서 어깨가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뒷목하고. 아, 일단 그게 되면서 면역력 조절을 해주는 한약 처방을 병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음식과 생활을 절제를 해주면은 지금 정도 상태에서는 치료가 잘 되는데 네. 이 정도 상태에서는 대부분 치료를 좀 열심히 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아직까지는 정상생활 하시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성격들이 너무나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하면은 그리고 일이 오늘 끝나기 전까지는 잠을 안 잡니다. 이런 분들이. 그래서 항상 무리가 돼요. 그러면서 관절이 무리가 오면서 류마티스가 진행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잘 참고하셔가지고 예방을 잘 해주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선생님 마지막으로 그 퇴행성하고 운동을 너무 못해서 활동을 못해서 퇴행성인 경우는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네.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운동은 잠시 휴식을 취하신 다음에 증상이 가라앉으면 통증이 있을 때는 일단 쉬어줘야 돼요. 아니 운동을 너무 못하고 있어서 저는 퇴행성 혹시 아닐까 그래서 아. 지금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운동을 만약 하신다면은 너무 안 하고 있다고요. 수영 정도만 네. 아니면 가볍게 걷는 정도만 이렇게 하시면서 몸 상태를 보면서 운동량을 조절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예, 참고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